안녕하세요. 임무동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재명 캠프로 들어간 최백은이 한 얘기가 너무 황당해서 이재명 플러스 최백은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은이 일자리를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지 돈 푼다고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이런 1차원적인 얘기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한은 금융자본의 이해만 반영한다. 고용 안정 위한 통화정책 구사해야. 기본소득, 국민 세금 저항 없고 국가 부담도 없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스캠프 정책조정단장 최백은이 27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죠. 물가가 경제 발달에 알맞게 물가가 인상되도록 조정하는 게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입니다. 원래 거기다가 왜 고용 안정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죠? 고용을 하는 건 기업인데, 자,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최 교수가 지난해 6월 16일 민주당 한 의원 모임에서 내놓은 아주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어떻게 이런... 자, 돈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왜 피해가 없어요?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 자, 라면 1,000원 하던 게 1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나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중앙은행 주요 기능을 보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중앙은행의 원래 기능이 물가 안정입니다. 금융자본의 이해만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얘기죠. 자, 미국 연준은 고용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물가 안정이 후순위라면서. 미국 연준은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사설기관입니다. 사실상.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은 일정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형태다라고 했다. 미국에서 경제 교육받은 사람들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면서 왜 이것도 미국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주로 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어쩌고 쓸데없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찍어서 물가를 상승시키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현금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원의 가치로 떨어질 때까지 찍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나라가 있죠.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찍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빚을 엄청 내서라도 무조건 아파트를 사셔야 되겠죠. 물가가 100배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억 하던 건 당연히 100억이 되겠죠. 그러면 빚을 낸 사람은 무조건 승자가 되겠죠. 지금 빚을 최대한 내서 자산을 구입하셔야만 이재명이 또는 최백은이 둘이 합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물가 상승에 대한 해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가 나와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 황당해서 이 소식을 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자산 불평등이 조선 말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 조선 말에 양반들만 자산을 가지고 있던 시기인데 지금보다 더 심하다고요? 자산 토지 소유의 진위계수를 계산해 보면 조선 시대 말기보다 더 심하다. 이거 누가 계산했죠? 이런 거 수치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얘기했죠.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과 북한이죠. 북한은 뭐 집까지도 다 그냥 배분을 하는 나라니까.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처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의의는 재정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재정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죠? 경제민주주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재정도 다수결로 합니까? 경제도 다수결로 하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게 공정하면 되는 거지,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하진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 눈에는 기재부가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보이나 봅니다. 이 권한을 재벌, 건설 자본, 금융 자본에 사용하다 보니 재정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이런 경제 주체들이죠.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자본을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도 이뤄내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최백원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함께 봤는데요. 혹시나 이재명 쪽에서 정권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최대한 빚을 내셔서 자산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